우리 채원이가 그 차디찬 바닥에서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찢어질 것만 같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축소했다, 은폐했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는 차마 기사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 채원이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공권력을 이용한 아버지의 비호를 받으며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버지가 혼자 노력한다고 될 일이었을까요? 수사팀도 장윤기 아버지를 도운 게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 내용이 저희 채널A 취재로도 새롭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경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도 수사의 아주 핵심 대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그 경찰 자체 그 수사와 그리고 이제 검찰의 그 추가적인 수사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살인한 것은 그건 팩트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일반 살인이냐 아니면 이게 강간 살인이냐 하는 네. 그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화물차 그 인근에 있었던 그 화물차의 그 블랙박스에 찍혔던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장윤기가 몰았던 그 SUV 차량에 조수석 뒷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 그 이 피해자를 납치해 가지고 차 안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또 다른 물적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도 이걸 보고 약간 이게 좀 문이 열린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것은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미 경찰 내부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해서 화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면 뭐 이 수사팀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텐데 그것이 결국은 지휘부에서도 화질 개선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제 검찰로 이제 일반 살인으로 송치가 됐고, 이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면서 이 보안 수사 과정에서 이것을 화질 개선을 해가지고 그것이 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케이블 타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케이블 타이도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 그 수사를 했던 그 수사관이 이 성폭행을 하려면 좀 더 강력한 것을 그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케이블 타이라는 것이요, 실제 이제 군에서 네. 이 포로들을 갖다가 그렇죠. 잡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거 못 끊습니다. 이라크 전쟁.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수사팀이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음으로 양으로 이런 그 조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요, 교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좀 순화시켜서 과연 경찰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수사에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의심될 정도로 검찰이 저렇게 많은 걸 밝혀냈는데 경찰은 아닌 것 같다, 뭐 조금 지나친 것 같다, 좀 부족하다,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자, 경찰이 피해자 유품을 심지어 제대로 보관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신고했었던,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 있었던 이 운동화가 증거물 중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운동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피해자 유품도 경찰이 허술하게 관리했다, 유족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살인 사건이 벌어진 당일 새벽에 광산경찰서에서 서장이 주재했던 회의가 있었다라는 소식도 이미 알려져 있죠. 이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들 역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구속된 수사팀장뿐만 아니라 전 형사과장도 소환 조사가 됐죠. 자, 이게 바로 조직적인 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윤기라는 사람이 체포된 당일 그 새벽에 왜 서장 주재의 회의가 열렸는가, 그리고 그 회의 당시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가 이것이 단순히 이번에 구속된 형사팀장만의 단독 범행인가 아니면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는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경찰 특별수사단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에서도 그날 서장 주재 회의 때 어떤 말들이 오갔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결국 이 증거인멸 사건의 핵심을 밝히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광산경찰서 굉장히 규모가 큰 경찰서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경찰 지휘 체계상 네. 이 경찰서에서는 서장이 보통 총경직급인데 여긴 경무관직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장윤기의 아버지는 경감입니다. 네. 경감이 과연 경무관까지 손을 뻗을 수가 있었던가? 이것은 또 다른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가를 철저히 규명해야만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시간의 문제일 뿐 이 경찰서장 등도 아마 그 검찰의 소환 조사 등을 받게 될 것인데 이날 회의 때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어떻게 네. 나왔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